자, 안녕하십니까. 천자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차 2 저가에 낙찰받을 생각에 우수매수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선에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우리 이 부동산을 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되어 있네요. 요즘 경매법정에서도 보통 공동 입찰자가 많습니다. 뭐 대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공동 입찰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갑을병 세 사람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부부가 돼 있는 공동 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동산에 남편 지분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편 지분만 경매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경매에 해당되지 않는 아내 지분,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배우자 아내가 입찰할 시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 어떻게? 이 남편 지분 2분의 1이 경매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 1억인데 누가 1억 3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 경매법정에 참석해서 1억 3천에 1등이 있다면은 이 아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1억 3천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수매수입니다. 즉 전체 지분에서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때 우선권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해서 공유자 우수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자 우수매수입니다. 갑, 을, 병, 이 전체 검은색 전체가 있으면서 이게서 갑, 을 세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갑 지분 3분의 1이 경매가 나왔다 하면은 을과 병은 우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을이 살 수도 있고 병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샀을 때는 갑 지분을 3분의 1로 서로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 번째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살 수 있는 것이 공유자 우수매수입니다.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가에 낙찰받을 생각에 우선매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자가 남편 지분이 경매가 나오니까 배우자가 이왕 살 거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싸게 사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낭패를 봤다는 건데 어떤 경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유자 우선매수는 먼저 법원에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매각기일에 참가해서 당일날 그 동태를 보고 신고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이분이 배우자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면 어떤 낭패를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선매수를 하겠다고 먼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공유자가 우선매수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겠네. 왜? 내가 가봤자 공유자가 살 건데 뭐. 내가 높은 가격을 적더라도 공유자가 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이 입찰자가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이 책은 2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공유자 우수매수가 물건 맹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1회에 하나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거의 법원마다 대부분 1회에 하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조건에. 특별 매각 조건에 공유자는 우수매수는 1회에 하나이라고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 책이 나올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일부 법원만 하고 또 일부 법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수매수 1회라는 것이 우수매수 1회에 하나다는 것보다는 하나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통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먼저 우수매수를 신청한다 해놓고 그날 법정에서 딱 보니까 유찰이거든. 그러면 안 사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유찰됩니다.
어느 정도 유찰됐을 때 그때 본인이 싸게 살려고, 그런데 싸게 살려고 딱 했는데 한 번은 1억 5천짜리 물건인데 3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7,680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제 공유자가 적당히 하면 사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경매를 신청했던 사람이 너무 많이 유찰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을 반도 못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1억 6천만 원에 자기가 단독 입찰하였습니다. 자, 공유자 우수 매수는 최고가 입찰자의 그 금액에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공유자 우수 매수입니다. 이번은 1억 6천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살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사자니 돈이 비싸고 포기하자니 내 땅 2분의 1이 날아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굉장히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분은 잘못은 먼저 패를 보였다는 겁니다. 공유자가 법원에 미리 우수 매수를 신고하는 게 아닌 당일날 법원에 출석해서 낙찰 동향을 살폈다면 이렇게 채권자가 고가로 입찰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견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수 매수 신고를 해야만이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 진행할 때 법대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할 때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가 이 사건을 개찰을 할 때 사건번호를 부르나 안 부르나, 안 부르면은 유찰입니다. 그리고 유찰되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유찰됐으면은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이 사건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불렀다는 것은 누가 입찰 봉투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때 자기도 나서가지고 저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합니다. 맨 앞에 먼저 며칠 전부터 2주 3주 전부터 신고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신고하는 거하고 신고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이 앞에 있다가 만약에 사건 부르는 거 안 부르고 다음 사건 넘어간다. 그러면 오늘 20% 다운됐습니다. 즉 법원마다 틀리지만 30% 다운된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자연히 유찰되니까 나는 조용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매 기일 때 또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렸다면 나와서 그때 우수 매수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경매 법정에서 이 사건 진행 시 동향을 보고 신고한다. 이겁니다. 자, 2022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우수 매수가 1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수 매수를 신고를 했다면 그날 경매할 때 본인이 낙찰받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유자라면 입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수 매수를 먼저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내 패를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동태를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법정에서 이 사건 진행 시 동향을 보고 신고할 때는 신고하고 아닐 때는 포기하고 막 그런 경우입니다. 경매 백문백답 목차 2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